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의 여인을 사랑하여 저승의 왕위를 벌인 염라대왕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있었다. 그는 하루하루가 아주 심심했고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에 짜증까지 일었다. 저승에 있는 어둡고 우울한 그의 왕국은 더 이상 염라대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그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단지 부하인 저승사자들만 있을 뿐이었다. 비록 죽음을 담당하는 신이지만 삶을 즐기고 싶은 염라대왕은 무언가 색다른 변화를 열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염라대왕은 우연히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마침 봄을 맞은 지상은 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원색으로 뒤덮였고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원기 충만하고 행복해 보였다. 평소 염라대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금강산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금강산이 있다는 조선 땅을 내려다보니 12,000개의 봉우리마다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여쁜 한 여인이 염라대왕의 눈길을 끌었다. 그래, 저렇게 활기찬 여인이야말로 나의 이상형이야. 마음에 들어. 네 아내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그 여인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염라대왕은 몰랐다. 만약 저승사자를 보내서 그녀를 데려오면 살아서는 저승으로 오지 못하니 죽어서 도착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저승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인간이 되어 이승으로 내려가는 것뿐이었다. 밤낮으로 그녀를 그리워하던 염라대왕은 고민 끝에 사랑을 찾아 이승으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끔찍한 죽음의 신이 아니라 잘생긴 젊은 남자가 되었다. 염라는 그 여인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그런 다음 여러 번에 걸친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염라와 그의 아내가 된 여옥은 서로 좋아했고 여러 해 동안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자 상황이 묘하게 바뀌었다. 여옥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아이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여옥은 아이를 돌보느라고 염라에게는 점차 소홀했다. 그뿐 아니었다. 아이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남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알고 보니 저승과는 달리 지상에서는 아내와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남자가 반드시 행하여야만 하는 의무였다. 염라는 아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느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옥은 늘 모자라는 듯 언제나 불만이 가득했다. 여옥은 염라에게 바가지를 긁었고 자신을 더 이상 예쁘게 여기지 않으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바가지는 심해졌다. 염라는 세상에 내려올 때 부부 사이에 아이가 걸림이 되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는 그만큼 더 나빠졌다. 게다가 다른 문제도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인 여옥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염라는 저승에서는 늙지 않으므로 아직도 결혼할 때처럼 젊고 잘생긴 모습 그대로였다. 게다가 염라에게는 돈이 많이 없었다. 그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 줄 몰랐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올 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는 않았다. 어떡하나 생활비는 점점 많이 드는데 땅과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은 그대로였다. 여옥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가족이 안락하게 살기를 바랐다. 고민하던 염라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의술을 베풀었고 여러 가지 약을 만들어
아픈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다. 그의 실력은 곧 널리 알려졌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나 여옥은 변하지 않았고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다. 보기만 해도 그를 설레게 하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염라는 아내의 목소리만 듣고도 도망치거나 숨을 정도로 그녀와 그녀의 잔소리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어느 날 염라는 아내가 버티고 있는 이승보다 차라리 어둡고 우울하더라도 저승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말도 없이 이승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아내를 피해 저승으로 도망간 것이다. 다시 왕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염라대왕으로 복직했다. 한편 지상에서는 염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여옥은 걱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없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시간만큼 아들을 더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옥이 너무 애지중지 기르는 바람에 아들은 버릇이 없는 데다가 게으른 젊은이로 자라났다. 세월이 흘러 아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주던 여옥이 죽자 아들 시국은 홀로 세상에 남겨졌다. 엄마 치마폭에만 파묻혀 지내노라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시국은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 법을 몰랐다. 가난하게 살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옛날 아버지의 직업을 기억했다. 집안을 뒤져서 아버지가 만든 약을 찾아낸 그는 그 약을 팔아서 생계를 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종종 아버지를 떠올리고 갑자기 어디로 아버지가 사라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 시국은 아버지 염라를 꿈에서 만났다. 네 아들아, 계속 의원으로 살아가렴. 좋은 벌이가 될 거야. 그러나 내 충고를 잊지 말아라. 환자를 보러 갈 때마다 먼저 그 환자의 머리맡을 보려무나. 머리맡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 환자를 절대로 진료하지 말거라.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곧 죽을 테니까. 물론 내 모습은 내 눈에만 보일 거다. 만약 환자의 머리맡에 내가 보이지 않으면 그 환자를 치료하거라. 환자는 곧 회복될 것이다. 시국은 벌떡 일어났다. 이상한 꿈이었지만 어쩐지 믿음이 갔다. 그는 꿈에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따랐다. 시국은 의원으로 살아갔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각종 약을 만들어 질병을 치료했다. 시국은 늘 환자의 머리맡을 살피는 걸 잊지 않았다. 만약 거기에 아버지가 앉아있지 않으면 그는 환자의 치료를 시작했다. 당연히 그가 치료한 환자는 반드시 완쾌했고 사람들은 그를 명의라 생각했다. 시국이 치료를 거부한 환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어느 날 정승의 외동딸이 중병에 걸렸다.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를 고치지 못했다. 전국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의원은 다 모였지만 소저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정승은 사랑하는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누군가가 시국의 이름을 정승에게 알렸다. 정승은 즉시 하인을 보내 그를 자기 집으로 불렀다. 환자를 보려고 방으로 들어간 시국은 먼저 낭자의 머리맡을 훔쳐보았다. 거기에 죽음의 신인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시국은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한 뒤에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건 제 인생에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내가 낭자를 치료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질 거거든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환자를 놔두고 그냥 저승으로 떠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된다. 차라리 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해라. 나는 이 낭자를 데려가야 한다. 너나 나나 그녀의 운명을 바꿀 순 없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떠나서 낭자의 목숨을 구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염라는 아들의 부탁을 듣지 않았다.
아들이 여러 차례 간곡하게 사정하자 낭자가 사흘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말하고는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시국은 몹시 슬펐다. 어느새 그녀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그는 정승에게 낭자의 병세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하고 사흘 후에 상태가 좋아지면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동안 낭자 곁에서 정성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국은 침대 곁에 서서 낭자를 지켜보았다. 낭자의 병세는 악화하여서 이젠 움직일 수도 눈을 뜨지도 못했다. 그러나 시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가 다시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사흘 후 염라대왕이 돌아왔다. 비록 그가 대왕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은 유감이었다. 그러니 죽음은 불가피했다. 시국은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면 낭자를 아버지의 손에서 구해내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었다. 아들은 주위를 돌아보는 척하더니 반갑게 말했다. 어머니, 왜 이리 늦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가 와 계십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두려운 표정이 역력해졌다. 염라대왕은 잽싸게 그 자리를 떠났다. 낭자의 운명도 중요하고 염라대왕 자신의 임무나 책임도 생각해야 하지만 아내의 잔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기 때문이다. 잔소리꾼 아내가 나타나기 전에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긴 염라는 단숨에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돌아갔다. 3일이 지나자 낭자가 눈을 떴다. 시국은 자신이 아버지를 이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겁을 먹은 아버지는 이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낭자는 이제 죽음의 신에게서 벗어났음이 분명했다. 시국은 약을 지어서 낭자에게 먹이고 정승에게 낭자가 곧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낭자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더니 이윽고 완쾌하였다. 정승은 기쁜 마음으로 시국과 낭자의 결혼을 허락했다. 당연하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